네, 반갑습니다. 고령화 시대 중장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상상우리 대표 신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 계셔서 아주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그 중장년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장년 관련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도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도 계신데 아마 젊으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당사자가 되실 분들이라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창업을 한 당시 2013년도에는 사실 중장년을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중장년의 퇴직 연령이 53.4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60세가 넘어야 다 퇴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퇴직 평균 연령이 53세 정도 되는 걸 보고 이러한 문제가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차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그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자료 보시는 것처럼 사실 한 3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주된 사업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49세로 엄청 빨라지고 있고 매년 또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상상우리는 이러한 중장년 퇴직이 많아지고 또 빨라지고 있는 것보다도 정말로 좋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직장을 갖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경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정말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 많은 돈이 될 텐데 그런 돈이 매년 수백만 명, 수십만 명, 그리고 수십만 명의 분들의 이러한 지혜가 사라지는 건 사회 문제를 저희는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혁신의 자원이 되도록 하자라는 이런 미션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창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2년 차 사회적 기업으로 되었고요. 지금 한 9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중장년분들의 이러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교육과 그리고 상담 그리고 일자리 매칭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3년에 창업했지만 사실 일자리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장년을 채용하는 회사는 사실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중장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러한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2배, 3배 정도 되는 10,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같고요. 작년보다 이미 한 2배 정도의 분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사업을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지자체 혹은 각 부처들과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컬렉티브 임팩트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컬렉티브 임팩트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기업들과 함께 한 그 사업 중에 한 2가지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을 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서울시 50% 재단과 또 사회적 기업인 상상우리 이 4개 기관이 함께 모여서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 사업은 5년 동안 1,000명의 중장년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실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중장년에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는 매우 큰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네, 이 사업은 실제로 서울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제가 1,000명의 중장년분들 참여를 교육을 시켰지만 사실은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신청을 하셨고요. 또 이분들은 또 남성분들이 좀 많았지만 또 실제로 이분들 중에 한 60% 이상이 취업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장년의 이러한 취업 성공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요. 저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취업률을 가지게 됐고요. 사실 높은 취업률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정말 좋은 인재분들이 필요한데 그 사회적 기업 쪽에 이런 중장년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실제로 저희 취업하신 분들의 절반 정도는 이런 사회적 경제나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취업자의 고용 유지율 같은 경우도 실제 한 70% 정도가 6개월 이상 그리고 1년 정도까지 계속 고용이 되어서 실제 다른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뭐 몇 가지의 이러한 그 KPI들이 있었는데 특히 두 번째 사회적 가치 창출 같은 경우는 실제 5년 동안 투입된 그 자원이 한 18억 정도 되지만 실제 이러한 부분들을 측정했을 때는 한 80억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또 보게 됐고요. 또 특히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오는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도 저희 이 사업의 사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자로도 소개가 되었고 실제 영문판으로도 소개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컬렉티브 임팩트를 공부하시는 그리고 그런 연구자분들에게도 다양한 사례로 소개가 되었고 또 저도 이제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많이 발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이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 서울시와 함께한 사업들도 있지만 이러한 중장년의 그 일자리 문제는 계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출산 또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25만이 채 안 되지만 실제로 퇴직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그분들 그 신생아 수의 3~4배인 거의 뭐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퇴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뭐 저희 회사 이런 조그만 저희 회사 혼자 살 수 있는 혹은 공공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사업보다 좀 더 정교한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나파원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러한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금융그룹과 그리고 비영리기관인 함께일한 재단 그리고 상상우리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그리고 비영리와 사회적 기업과 지역에 있는 지자체, 지역 정부 기관과 함께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좀 여러 가지의 몇 가지의 키워드를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무에 있어서는 중장년분들의 그동안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뭐 청소나 아니면 경비나 그런 용역 또 간단한 업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장년에 이런 디지털 영역 쪽에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디지털 쪽에 일자리에 저희는 집중하게 되었고요. 또 방식도 그동안은 교육 위주로 이러한 방식이 되었지만 교육이 아니라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도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그 박람회나 아니면 디지털 일자리 센터를 구축한 형태로도 저희가 접근하게 되었고요. 또 지역도 서울 경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제가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디지털 영역에서 중장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 뭐 데이터 라벨로부터 시작해서 강사나 또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디지털 쪽에서의 중장년의 어떤 경험이 계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요. 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강남구에 처음으로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지자체와 함께 강남구와 함께 또 하나금융과 함께 이러한 중장년의 디지털 직무를 개발하고 또 실제 교육하고 일자리로 연결되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됐고 또 금년에는 2개의 지역에 추가로 이러한 공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교육과 단순한 매칭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국에 저희가 전국 9개 지역에 10개의 매칭 페스타 취업 박람회를 저희가 이번에 열게 되었습니다. 작년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장년을 위한 이러한 일자리 박람회는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저희가 전국에 이러한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만듦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년, 실제로는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한 4,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러한 온라인 교육을 했고, 그 중에 한 1,600명 정도가 오프라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명 정도가 취업이 됐지만 사실은 뭐 프리랜서나 강사까지 하게 되면 실제 50%가 넘는 분들이 이런 일자리, 특히 디지털 영역에서의 일자리를 갖는데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하기 위한 조건들이 이런 5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2가지 사례에서 중장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각 주체들이 가지게 되었고요. 또 상호 강화 활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기업에서 저희한테 단순한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공동으로 이러한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중추 지원 조직은 저희 상상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맡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또 이 4개의 기관 혹은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사업이 사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업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의사소통 그리고 아이디에이션이 같이 있었고요. 또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하나파원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어떤 쪽에 성과를 거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KPI를 명확하게 만들고, 또 이 KPI를 실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이러한 KPI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도 지속적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중장년에 이런 일자리 문제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저희는 40, 50대의 일자리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0, 50대 여가, 또 재무, 건강에 대한 것들도 진행을 하고요. 또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60, 70대의 이 노인분 세대분들의 이러한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요. 또 2030년도부터는 5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빠르게 이런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교수님이 아까 보여주신 30개의 이런 과제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러한 고령화, 노인, 그리고 그들의 건강에 관련된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중장년들을 위한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또 서울시의 사업으로서 같이 하게 되었고요. 또 실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디지털이 발전을 하고 이것이 편리하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편리하지만 노인분들한테는 불편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이런 문제도 한번 컬렉티브 임팩트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노인 일자리도 사실 한 해에만 1,000만 명이 넘는 그 노인 세대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공공 일자리라는 형태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매년 4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실제 1,000만 명 중에 이러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는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100명에 대한 분들이 이런 사업에서 정말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이런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들이 함께 해결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또 건강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는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삶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좀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새로운 컬렉티브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정부에서 오신 분들 혹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컬렉티브 임팩트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들이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그랬듯이 기업 혼자서 혹은 정부나 대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더 많은 임팩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